많은 분들이 이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무조건 중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기도 해요?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이승현 진진세무회계법인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또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완벽한 절세 세팅을 해놓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면은 네. 좀 어떤 방식으로 좀 이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빅그림을?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사는 집이 첫 집이 될 거잖아요. 살 때부터 부부라고 하면은 이제 공동명의로 사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절세가 안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가 되거든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을 단독명의로 샀다. 그럼 9억까지는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12억짜리를 단독명의로 사면 3억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근데 12억짜리를 공동명의로 샀다라고 하면 인별로 6억을 빼주니까 12억까지는 종부세가 한 푼도 안 나오게 되죠. 그리고 양도세도 매각 시의 차익에 대해서 그 인별로 나눠서 계산을 하니까 공동명의로 하시면은 단독명의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죠.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이미 1주택이신 분들이 새로운 집을 산다라고 쳤을 때는 저희가 기존 집에 대한 양도세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들은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일시적인 세대 2주택 비과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뭐 서울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새로운 집을 살려고 해. 그럴 경우는 무조건 지금 기존 집을 산 지 1년 이상 경과된 다음에 새로운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내에 사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아예 안 돼요. 그리고 새로운 집을 산 지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파셔야 되고요. 또 팔면서 1년 이내에 이 새로운 집에 전입까지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이사를 안 가도 이런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줬지만 조정 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데 새로운 집도 조정 지역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1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서 거주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서 매수 시점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죠. 112를 잘 기억해야겠네요. 네. 기존 주택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에 새 집을 사야 되고, 새 집을 산 다음에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렇죠. 새 집엔 또 1년 안에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 근데 비과세 규정은 한 채를 사고 그 다음 1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새로운 집을 사야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채 사고 6개월 있다가 새로 집을 샀어요. 그러면 기존 집을 팔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안 되잖아요. 난 두 채니까 이제 중과세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중과세에서는 한 채 사고 그 다음 집을 언제 샀든 간에 다음 사고 이 새 집 사고 3년 안에만 기존 집을 팔면 이 전 집은 무조건 중과세를 안 시켜요. 비과세는 못 받더라도 중과세는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 잘못해서 중과세로 신고를 하시는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중과세로 잘못 신고하면 국세청도 중과세를 걷나요, 그러면? 이 양도세는 신고 납부하는 그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세무서에서 중과세 신고를 잘못했다라고 이제 검토해가지고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세금을 더 내도 이제 더 낸 채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만 내년에는 더 무거운 종부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전략들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난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매각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중과세를 맞잖아요. 네. 이 중과세를 한 푼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 다른 전략은 없을까요? 이 양도세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어떤 순서로 파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있는 것부터 파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되도록이면 중과세를 안 맞는 주택, 비조정 지역과 조정 지역 주택이 한 채씩 있다고 하면 비조정 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비조정 지역은 중과세가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모르시는 부분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무조건 중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기도 해요? 안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채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한 채를 팔고 싶어요. 둘 다 조정 지역이야. 그러면 그 중에 한 채를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물론 이제 등록할 때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돼요. 그런 등록을 하시면 나머지 한 채를 팔 때도 중과세가 안 돼요.
중과 배제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중과 배제 주택 중에 한 채 외에 나머지가 다 중과세가 안 되는 주택이면 나머지 한 채도 중과세를 안 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규정 때문에 내가 파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싹 등록을 해버렸을 때 내가 파는 주택이 당장 조정지역인데도 중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통산이라고도 하고 상계 처리라고도 하는데 네. 좀 약간 손해를 본 것과 이득을 본 걸 같이 팔아라 이런 말도 있던데요. 저희가 양도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 합산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난 주택이랑 1억 난 주택을 한 해에 같이 팔았다. 그럼 1억 5천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그러면은 양도세는 이제 누진세율 구조라서 합산되면 될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집을 팔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해를 나눠서 매도를 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한 해의 양도세가 높아지지 않도록 그쵸. 올해 12월에 한 채 팔고 내년 1월에 한 채 팔고 이런 식이. 그쵸.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31일 날 하나 잔금을 받고 다음에 1월 1일 날 잔금을 받더라도 이거는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쪼개지게 되면은 세금도 구간이 낮아지고 또 1년에 한 번 250만 원씩 기본공제라는 걸 빼주거든요. 그것도 2번 받을 수가 있어요. 올해 한 번, 내년에 한 번. 잔금일자만 살짝 조정을 해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차익이 난 거는 합치니까 세금이 많아지는데 그럼 난 손해보고 판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손해보고 판 경우에도 합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마이너스가 났고 어떤 건 플러스가 났어요. 그걸 두 채를 한 해에 같이 팔았을 때는 그 통산에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이거를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가에서 만약에 손실이 나고 주택에서 차익이 나면은 이것도 통산을 해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이면 다 통산을 해줍니다. 아 정말요? 예. 상가건 분양권이건 입주권이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토지건 다 합산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골프장 회원권, 고급 헬스클럽 같은 경우 회원권 이런 것들도 통산을 해줍니다. 이승현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회계사님.